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비영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감기나 기침, 축농증, 편도선, 후두염, 이명증, 또 후각미각, 이상 증상이라든가 또 알레르기도 좋고요.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비영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어떤 환자들이 좀 많이 내원하시나요? 요즘에는 뭐 주로 열 같은 거 나신다고 좀 네.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최근에 또 요번 주 저번 주 중으로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많이 좀 환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상기도 호흡 감염, 기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코로나가 아니냐 이런 걸로 인해서 물어보시는 많이들 분도 좀 네, 그렇죠. 많이 걱정하시네요. 오시더라고요. 네. 뭐 비슷한 증상이죠. 코로나19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사실 임상적인 증상으로는 저희가 코로나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은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비염이나 아니면 기침, 목감기 이런 것들도 뭐 기침을 유발할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부비동염을 해서 콧물 같은 게 날 수도 있고 이러는데 똑같이 감염이거든요. 이것도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근데 그 지금 코비드19도 바이러스성 감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해서 코비드 바이러스가 나오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코로나다 저희가 확인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임상적인 걸로만 보면 차이는 없다라고 네, 볼 크게 수가 있군요. 차이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 일반 감기 증상에 열이 좀 있으면 코로나인가 싶어서 가슴이 턱 내려오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럴 땐 빠르게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오늘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 네. 이런 그 질환이 알려지기로는 뭐 주변에 이제 몰라서 그렇지 네, 아빠들 또 남편들 그렇죠. 또는 오빠들 술 잔뜩 드시고 드시면 그렇죠. 이런 증상들 좀 보게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보통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면은 이제 의학적으로 많은 것들이 사실 함축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호흡이 수초 동안 이렇게 멈추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갑자기 숨을 확 이렇게 몰아쉬시고 그런 행위, 아니면은 수면할 때 코를 많이 이렇게 코골이 같은 것들이 많으신 분들을 총 포함해서 이제 네.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폐쇄성? 네. 네. 일단은 저희가 크게 수면 무호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저희가 접근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이제 머리 쪽에서 정신 심리학적으로 해가지고 뇌파 같은 것에서 전달 체계 이런 문제가 있으실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폐를 포함한 이런 호흡기 내과적인 거, 숨 쉬는 거, 그런 것들을 문제로서 발생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과에서 주로 다루는데 이제 코 안쪽이나 인후두 이런 상기도 쪽에서 해부학적인 어떤 이상이 있어서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공기길이 막혀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수술적으로 교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양압기라는 걸 또 쓰기도 하고 좀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코가 네, 막혀도 이런 그렇죠. 증상이 있을 수도. 대부분 보면은 좀 살이 많이 찌시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증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살이 찌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구강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도 전반적으로 같이 좀 살이 쪄 있고 네. 코 안에도 저희가 쉽게 말해서 조금 살이 쪄 있다 그러고 하고 공기가 지나가는 길도 좀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것은 코 속도 같이 살에
네, 코 안쪽도 그럴 가능성이 좀 많아서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그것도 의심이 돼서 해당 부분은 좀 이따 뒤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럼 진단을 하시게 됩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지 않습니까? 멀쩡하죠. 멀쩡하죠. 예, 사시는 거는 네. 사실 문제는 없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오신다 그러면은 본인은 잘 모르세요. 이제 외래 내원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같이 생활하시는 분께서 옆에서 이 사람이 코를 너무 골아요. 네. 아니면 잘 때 숨을 한동안 안 쉬어서 가끔 죽을 것 같아서 걱정이 너무 되셔가지고 네. 모셔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오시는데 네, 일단 환자분은 이제 본인은 모르십니다. 근데 대신에 이런 긴밤 수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만성적으로 피로하거나 아니면은 낮에 이렇게 잠을 잘 잔 것 같은데도 주간 졸림증도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어디 집중력을 하려고 하는데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계세요. 애들도 그렇고. 그리고 낮잠 같은 거를 또 이게 주무셔 버리면 야간에 또 이제 오히려 낮에 잤기 때문에 수면을 또 인면이 안 되거든요. 잠이 처음에 드는 게. 그래서 또 그러면 또 안 되고.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증상들을 좀 이야기를 하시죠. 환자분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검사할 때는 네네. 뭐 수면 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그래서 이 뭐 자면서 검사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맞습니다. 진단을? 네.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면은 네. 저희가 처음에 오시면은 진찰을 먼저 좀 합니다. 뭐 당연히 그렇듯이.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해서 구강이나 코 쪽 이쪽을 저희과 정도는 저희과는 여기를 좀 메인으로 보게 되고요. 네. 그래서 환자분이 살집이 좀 있으시거나 혀가 저희 근육으로 좀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 혀가 뚱뚱하신 편이거나 그리고 목구멍 근처에 있는 그 구조물들 편도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편도가 크시거나 좁아진 경우에는 그 가능성을 저희가 또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비염 수술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비중격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이제 굉장히 코 안쪽으로 휘어 있거나 아니면 물혹 같은 게 혹시 있으셔가지고 코 안이 아예 막힌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신체 검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인 이제 수면 다원 검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주로 하시는 거는 병원에 하루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숙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셔가지고 머리에 이제 뇌파를 검사하는 장치라든가 네. 산소를 그 주무시는 동안에 그 측정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 장치, 뭐 안구 움직임을 보시는 거, 그다음에 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모습 이런 거를 관찰자 한 분이 딱 보시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합니다. 이게 실제 입원해서 자는 그렇죠. 그 상황을 그렇죠. 체크 검사를 하신다. 네네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들을 몸에 붙이시고 네. 일반적으로 방같이 좀 꾸며져 있어요. 어느 검사실들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주무시는 거죠. 네. 예, VCR도 저희 녹화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해서 편도선 축농증, 후두염이라든가 이명증, 기와 입, 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번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21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남편의 나이는 45세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술만 먹고 들어오면 이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나요? 숨을 안 쉬는 듯 한참 있다가 또 후하고 몰아쉬는데 겁이 나서 가끔은 깨우기도 합니다. 이 원인은 뭘까요? 라고. 일단은 저희가 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신경학적으로 조금 반응도 좀 느려집니다. 저희가 좀 술이 많이 드시게 되면 신경 전달 체계도 좀 늦어지게 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수면 어떤 반응이 일반적으로 늦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들 보면은 저희가 깨워도 자극에 이제 일어나지 않거나 좀 그러시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수면을 하게 되면 잠이 드신 상태에서 또 그런 신경 반응까지 늦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달 체계가 좀 느려서 숨을 쉬세요라고 하는 데에서 이런 뇌파가 가거나 그런 것들에서 좀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숨을 쉬게 되면은 저희가 술을 드시면은 해부학적으로 좀 많이 처져요.
처지게 되면은 저희가 중력 때문에 누운 상태에서는 구강 안쪽에 있는 어떤 구조물들이 평상시보다 더 이렇게 밑쪽으로 좀 처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공기끼리 조금 눌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코 안쪽이나 혈관들로 가는 혈관의 혈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코도 막히게 되고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곳도 혈류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공기길도 같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아마 좀 더 그런 증상들을 야기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아도 술을 드시게 되면 그런 증상이 오히려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는 아마 평상시에도 그런 분들은 아마 하나도 없지는 않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조금은 있으신데 그렇죠. 네. 근데 그 잠깐에 한 뭐 3초, 4초 네. 그렇게 숨을 안 쉬어도 괜찮습니까? 그럴 때 사실 옆에 자는 사람이 불안하시죠. 네, 불안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불안하고 그다음에 영향을 아예 안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괜찮다고 하시더라도 그 심폐나 아니면 혈관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네. 그렇게 돼서 나중에 고혈압 같은 걸 유발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혈압 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스텐트 같은 걸 좀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혈압으로 가면은 머리 쪽으로 산소 공급도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노화가 좀 빨리 진행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좀 있고.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고요? 그렇죠. 네. 자다가 그런 증상이 있으면 숙면도 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수면 무호흡증으로 그런 증상이 있는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어떤 증상들? 당사자는 뭐 본인은 모르죠. 네. 본인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내내 피곤하게 됩니다. 괜시리. 잠을 잔다는 것은 저희가 몸에 충분히 좀 쉬어주면서 물론 뇌는 일은 하지만 쉬어주면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받아서 저희 온몸으로 좀 뿌려주면서 조직이나 이런 데서 좀 치유를 시켜주고 좀 회복을 하는 걸 도와주는데 수면 무호흡 같은 걸 하면 산소 공급량이 원활하지가 않게 돼서 저희가 오히려 그런 회복이 안 돼요. 잘. 그래서 자꾸 피로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본인은 미래지만 저희가 잠을 자는데도 깊은 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얕게 드는 잠, 선잠이라고 그렇죠, 선잠 그런 걸 자꾸 본인도 모르는데 자꾸 깨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낮에도 계속적으로 졸리게 되고 뭐 이렇게 졸리지 잘 잤는데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사고도 나중에 운전하시다 졸는 그런 2차적인 사고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중력도 애들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젊은 층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증상이 더 심한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좀 있습니까? 특히 뭐 통계적으로? 일단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조금 나이가 조금 있으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남성분들에서 좀 이런 측면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그 해부학적 구조가 그렇게 막 좁거나 그래 보이진 않을 수도 있고 남성분들은 이제 사회적인 활동도 조금 비교적 많이 하시고 그다음 또 음주 같은 것도 좀 더불어 하시고 그렇죠. 살집도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보기에 뭐 미혼 남성이 이런 증상은 없었던 것 같고 못 봐서 그럴까요? 네, 저도 뭐 내원하시는 환자들은 주로 어떤 층이신가요? 보통은 부부가 오십니다. 아, 부부가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본인이 자각을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자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통은 아내가 이제 남편분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제가 미치겠어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못 자겠어요.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원하신 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나이 연령층 때 연령층들은 한 40, 50대 정도 하셔. 네네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기와 입, 목 관련해서 이상 증상들 또는 뭐 코골이도 좋고요. 수면 무호흡증도 좋고요. 또 후각이나 미각 이상 증상들 또 알레르기 반응 관련해서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3721번님의 문자 상담. 네, 그럼 어떤 검사 또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시다고요. 네, 일단 뭐 검사는 일단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셔서 네. 안쪽에 신체 검사 이런 것들을 좀 받으시고요. 실질적으로 턱이 뒤로 들어가셔 있거나 아니면 혀가 좀 뚱뚱하시거나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편도가 크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해부학적인 거 교정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수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편도가 너무 큰 분들은 편도를 떼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코가 좀 휘어 있는 분들은 안쪽의 코로 비중격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교정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럼 수술을 해야 치료가 되는 건가요? 네, 보통은 그렇게 해부학적 구조가 아까 문제가 뭐 정신심리학적, 호흡기적 이런 쪽 해부학적 문제가 있으면은 네. 그런 거를 제거를 해주는 게 일단은 제일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힘들고요. 왜냐면 네. 그런 게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공기끼리 또 잘 가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면 다원 검사 이런 것도 좀 하시고 수면 다원 검사 담원 주무시면서 검사, 입원해서 네. 하시는 걸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저희가 주무시면서 실제로 약간 이렇게 좀 그 저희가 의사들이 관찰을 하면서 살짝 진정제를 좀 투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검사하는 것도 일단 있거든요. 예,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예.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 1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금방 방송에 나온 것처럼 네. 이렇게 수면할 때 네. 호흡이 잘 안 되고 네. 코가 엄청나게 골아요. 네네네네. 예.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무호흡증이 좀 있어서 네네네. 자다 보면 이제 집사람이 가끔 깨울 때도 있고 그런 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시죠. 이럴 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잠을 안 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잤는데 안 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경우 빨리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가시는 게 좀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예,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손쉽게 먼저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예. 두 가지가 있어요. 생활 습관 예. 교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예. 말씀드렸던 체중 감소가 좀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목 안쪽에 공기가 지나가는 길 주변으로 혈관도 많이 지나가고 근육들도 여러 개 있고 또 어떤 그 조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도 오셨을 때 무조건적으로 수술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살을 먼저 빼고 한번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살을 빼려고도 네. 노력을 해봤는데 제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 삶의 질이랑 굉장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환자분들도 같이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야식 같은 거나 늦게 식사를 하고 바로 누우시거나 아니면 음주를 좀 많이 하신다거나 그런 생활 습관도 교정이 꼭 좀 같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런 것들을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도 조금 안 된다. 그러면 한두 달 정도 해서 그게 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이비인후과를 한번 오셔서 실제적으로 코 안이나 말씀드렸던 목 안에 편도가 큰지 아니면은 코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이상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너무 심한 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괜찮다면은 저희는 양압기를 좀 권장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예. 이제 아마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가 주무실 때 마스크 같은 걸 끼고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산소를 주입을 하는 그런 기계를 좀 끼고 주무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진행을 하실지 수술을 하실지 그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전반적으로 예. 병원을 오셔서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예. 저희가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병원을 가려면은 네. 그 기독교 병원이라 그랬잖아요. 아, 네네네. 예, 예. 거기 바로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1차 병원을 들렸다 가야 되나요? 보통은 대학병원이고 이러기 때문에 예. 그 근처에 계신데 병원 먼저 가셔서 거기서도 예. 진료 소견서나 그런 걸 의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차 예. 병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러면 이 3721번님께서도 예, 남편 모시고 병원을 좀 내원해서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되겠다. 네. 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 검사 방법이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많아요. 좀 네. 복잡한 것 같은데 네네. 단순히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면 그럼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뭐 수술로 치료를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좀 복잡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네. 저희가 정보를 해서 이게 효과가 있으실지 저희가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사실은 해부학적 구조에서도 문제가 없는데도 이제 공기길이 잘 열려 있는데도 코를 걸거나 무호흡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말씀드렸던 만성적 알코올을 드시거나 생활 습관 같은 게 조금 식사를 많이 하시거나 그래서 그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정보를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술은 뭐 권장은 하진 않고요. 네. 네네.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75세인데요. 네. 이 귀에서 이명이 자꾸 생기거든요. 아마 한 1년 된 것 같은데. 네네네. 계속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진료 방법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보통은 아버님 이명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 정의가 주변에서 음원이 없는데도 저희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께서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리는 제 성대가 이제 음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버님이 듣는 거여서 이거는 이명이 아닌데요. 일단은 이명 같은 경우는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귀에서 소리 들으시는 거 주변으로 큰 혈관이 지나가가지고 박동성으로 이제 쿵쿵쿵 이렇게 조금 박동성 같은 소리가 들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귀 안쪽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에서 저희가 이렇게 조그마한 뼈 같은 것들이 저희가 빠져가지고 달그락거리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귀 안에 듣는 청각을 듣는 그 세포들이 있거든요. 청세포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조금 이상이 생기면서 좀 발생하는 소리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명은 실제적으로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그것도 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귀 관련해가지고 이명만 뿐만 아니라 청력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검사가 좀 필요하세요. 혹시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진료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 네네네네. 청력 검사도 했고, 예. 이명 그것도 때문에 했는데 무슨 약을 주셔서 뭐 한 달인가 이렇게 먹었거든요. 네네네. 계속 그래요. 네, 이게 불치는 아니라 사실 난치라고도 하고 조금 이렇게 치료가 완벽하게 되긴 어려운데요. 그래서 일단은 약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아마 그 혈류를 개선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약을 좀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복용하시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명이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그 즉시 좀 주의를 환기시키시는 게 좀 제일 좋거든요. 이명 계속 그러거든요. 계속. 네, 이명 소리를 혹시 소리가 들리실 때 24시간 계속 동안 들리시나요? 그게 잘 때는 모르시고 저랑 지금 얘기할 평상시 계속 소리가 나요. 네네네. 저랑 얘기할 때도 지금 들리세요? 저랑 얘기할 때? 예. 조금씩 나요. 그러세요. 보통은 저희 그 귀로 지금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은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걸 제일 권장을 해드려서 아마 식사하시거나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웃으시거나 좀 그렇게 하면은 훨씬 그 소리가 이렇게 본인이 못 느끼실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래서 본인이 이게 소리가 너무 나네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TV를 보면서 좀 이렇게 막 많이 웃으시거나 아니면 일부러 옆 사람과 이렇게 말을 하시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그 생활 습관을 좀 같이 변화를 시키시는 게 좀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이래다가 어떻게 발전이 되나요? 귀가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진행이요? 네. 예. 진행은 사실 제가 지금 그 아버님 귀를 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뭐 명확하게 뭐 30일 내에 없어지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아마 오랫동안 그러셨으면은 조금 오래 그런 변화를 좀 가져가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약 먹고 그다음에 생활습관 교정한다고 이게 확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느끼시는 또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그 인식도 좀 같이 바꿔가면서 이래서 조금 오래는 걸리실 겁니다. 이거 계속 안 낫는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선생님 먼저 진료받으실 때 뭐 크게 귀에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뭔 약을 주셔서 한 달인가 이렇게 먹은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랬는데 이 소리는 계속 나요. 네네. 그 생활습관 교정도 같이 꼭 좀 해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몇 개월 동안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를 약을요? 예. 그리고 본인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를 더더욱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계속 치료 꾸준히 받으셔야 될 것 알았습니다.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먼저 방송 질문하신 분 이명 소리 나는 거 그거가 저도 비슷하게 나거든요. 네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뻥 잉 하는 소리 있잖아요. 네네. 그게 가늘게 날 때도 있고 심하게 날 때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머리하고 상관이 있나요? 머리랑은 상관이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일단은 그게 그 소리가 맨날 계속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간헐적으로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시나요? 어떨 때는 괜찮다가 어떨 때는 뭐 힘이 좀 쇠약해지면 네, 소리가 그렇죠. 나고 그래요. 보통 신경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나 이럴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걱정이 좀 많거나 좀 그렇게 하실 때는 이게 굉장히 머리 안쪽에서 그러신다는 분들이 좀 덜어 계세요. 예. 사실 이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음원을 체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을 저희가 판단하는 거여서 일단 좀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러신데 조금 이게 날 수도 있어서 일단은 그 안에 청력이나 이런 건 괜찮으세요? 들으시는 건 괜찮으시고 네. 보통 그러다가 뭐 이렇게 조금 있다가 어느 순간 좀 사라지고 좀 그렇게 하시나요? 예. 그러면 머리 쪽으로는 사실은 관련이 좀 없을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래서 머리 쪽으로 뭐 이상이 있다 그러시면은 보통 이렇게 말이 좀 어눌해지거나 아니면은 머리 이렇게 뭐 몸의 반쪽이 좀 힘이 안 들어가거나 좀 그런 증상으로 좀 갑자기 급박스럽게 나타나지. 반쪽에 힘은 안 들어갈 때가 많아요. 아니요 힘이 안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안 들어갔다 좀 그러지는 않고요.
본인이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왼쪽에. 왼쪽에 쭉 빠지실 때가 있으세요? 네, 막 이게 옛날부터 좀 그랬던 게 있는데 뭐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걷고 일하고 막 그러다 보면 괜찮고 또 어느 날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힘이 쭉 왼쪽에 빠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때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뇌출혈 뭐 이런 뇌경색 이런 거의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 굉장히 급박한 질환이기도 해서 이렇게 통화를 해가지고 하실 수도 없을 상황이 좀 제일 크고요. 보통은 이제 의식도 없으시고 혀도 이제 말이 이렇게 굉장히 어눌해집니다. 예, 그래서 네네. 그런 때는 뭐 지금은 제가 지금 전화 주신 분을 제가 뵙지를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그런 쪽에 오셨다 그러면은 신경과를 네네. 조금 한번 진료를 좀 보시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신경과를 보셔서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어떠냐 해서 머리 쪽 사진을 찍어 보신다던가 좀 그런 증상을 있을 때는 그렇게 좀 진료를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왜 비염이라 그러잖아요. 네. 콧물이 거의 라면 먹을 때도 그렇고 밥 네.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네네.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네네네네. 또 요게 또 따뜻한 데 들어가면 또 금방 그만 둬요. 콧물이 흐르는 게. 네네네. 그렇죠. 요것도 이명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뭐 이명하고 관련성을 계속 짓는 거다기보다 그 말씀하신 거는 증상이 저희가 그 비알레르기성 비염 중에서도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있어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보통 식사 같은 거를 하시거나 하시기 전이나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추운 때도 그러시고 그래서 그런 때만 되면은 이제 맑은 콧물이 이렇게 주르르 이렇게 막 눈물처럼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주로 뜨거운 거나 맵고 자극적인 걸 드시면 또 그러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근처에 이비인후과 가셔서 이거 진료를 보시면 아마 코에 뿌리는 걸 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시기 전에 한 30분 전에 그런 걸 미리 뿌려주시면 그런 증상들을 조금 예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비인후과 맨날 가기도 그렇고 제가 네네네. 저 나름대로 왜 눈에 안약 넣는 거 있어요. 눈에. 네네. 네. 그거를 눈에도 넣는데 코 구멍에는 괜찮을까? 구멍에 넣었었거든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은 안약에 이게 뭐 스테로이드 안약인지 항생제 안약인지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주로 안약에 넣는 거를 코에다 넣는 거는 권장을 드리지 않고요. 저희가 뿌리는 제제가 있어서 그거 성분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권장을 안 드리고 의사 진료를 먼저 보신 다음에 좀 처방받아서 이용하시는 걸 좀 그러면 권장드려요. 이게 콧물이 멎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한번 약을 쓰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료를 좀 네.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전화 기다리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764-6336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저희 와이프가 네. 한 2주 전에 이비인후과 가서 난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예, 근데 40대 초반인데 네. 두통도 조금 오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약을 지어왔는데 약을 안 먹더라고요. 먹어도 별 효과도 없다고 그러면서 안 먹는데 이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그 약이 혹시 어떤 약인지를 아실까요? 약 알이 한 7, 8알 많이 받으셨죠? 예,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 난청이라고 그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많이 받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귀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난청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약을 지어온 거죠. 귀가 아프셔서 처음에 내원을 하신 거예요? 좀 안 들린다고 그랬나 아프다고 그랬나 그런 증상 때문에. 예. 이게 안 들린 거랑 아픈 거랑은 차이가 커서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그 약을 많이 주셨으면 스테로이드 제제가 좀 많았을 거여서 맞아. 스테로이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해서 저희가 3일 안에 갑자기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시기 위해서 좀 주신 것 같고요. 일단은 늦으셨더라도 그 약은 좀 드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머리 아프신 건 아마 조금 이 난청이랑은 저희가 뭐 검사를 뭘 해봐야 되겠지만 뭐 100%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조금 가능성이 떨어질 것 같고 일단은 소리가 안 들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신 거였으면 그 약을 드시는 게 지금 맞습니다. 빨리라도. 그래야지 나중에 예후가 좀 좋으시거든요. 계속 드시라고 옆에서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안흥한의원의 유옥중 원장 모시고 한방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